오늘은요, 이 클래리티 액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꽤 많이 궁금해하고 계셔서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은 이게 너무 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한 의견이 정답이다라고 믿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방 통과가 된다 혹은 안 된다 쪽에 치우치면요,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라는 시각보다는 지금은 그냥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온 자료들을 쭉 같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4월 9일자 발표가 되었던 폴 애킨스 SEC 의장이죠. 그분의 소식인데요. 이 미국의 SEC와 CFTC에서 클래리티 액트 승인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이 스콧 베센트도 이 클래리티 액트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가 지금 미국은 이 클래리티 액트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빨리 패스를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와 관련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도 암호화폐 자산 규정 명확성에 대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미국의 금융 규제는 사실상 세계의 금융 규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 크립토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흐름은 미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미국 외의 국가들도 암호화폐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이 클래리티 액트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결국 글로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의회가 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드는 제 생각은 뭐냐면요, 이 미국은 오랫동안 금융시장을 형성해 왔잖아요. 그것도 아주 큰 월가라는 금융시장을요. 그리고 그 월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그들은 굉장히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도 또한 엄청나게 두텁게 쌓여져 있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런 새 금융 같은 이런 혁신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까지 봤을 때 왜 미국식 시장 규제가 이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더십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를 유지하고 현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의회가 꼭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시장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기사에서는요, 스콧 베센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시가총액이 약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사이에서 변동을 해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인 6명 중에 1명은 어떠한 형태로든 디지털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 주요 금융기관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출시했거나 승인을 신청해 왔고,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는 결제나 청산, 또 실물 자산 교환에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 기사의 내용을 봤을 때는요, 이 암호화폐는 더 이상 틈새 실험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혁신 기술인 거죠. 이제 핵심은 누가 이 기준을 먼저 정하느냐가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현재의 클래리티 액트, 이 미국의 규제 명확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4월 8일자로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식 은행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글 아래에 보면요, 이러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 이 FDIC, 즉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는 문서를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지금 크립토에 어떠한 영향이 있냐라고 한다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이 회색지대 같은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한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명확한 규칙이 없다는 것은 곧 기관의 신뢰가 없고, 규제기관들의 신뢰도 없고, 그리고 투자자나 사용자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한 이 FDIC의 보험으로 보호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요, 은행의 예금만큼이나 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즉, 현재 이 문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 은행이나 뭐 연금 기금이나 아니면 대형 기관들이 법적인 위험이 없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스테이블 코인은요, 나머지 크립토들이 같이 따라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3월 30일 기준의 기사인데요. 이 미국의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심의를 4월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밀리고 밀려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나도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클래리티 액트 관련한 뉴스나 소식들이 점점 좀 시장에서 커질 것을 우리가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아마도 시장은 자연스럽게 좀 더 시끄러워질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빠르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최종 통과 목표는 5월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 버니 모레노라고 하는 상원의 의원은 5월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은 2027년 전에는 다시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제 막 4월이 왔고 너무 밀려서 곧 될 것 같고 이러한 뇌피셜보다는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가 이 논의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버니 모레노 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타이밍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로 2027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뭐 이렇게 된다면 되게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계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암호화폐로 자본이 들어오는 그 상황 자체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들의 채택이나 그리고 이 새 금융이라는 혁신이 시장에 들여오려고 하는 이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클래리티 액트의 통과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일에 개입을 했다는 건요, 이제는 진짜로 이들도 이 통과를 원하고 있구나 라는 사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까지의 신호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거의 때가 왔다라는 걸 좀 느낌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취지는 너무 좋지만 너무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그 염려만 키우게 되면요, 그건 오히려 저는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럴 때는 한 발자국 정도 좀 시장에서 떼서 좀 전체적인, 좀 객관적이고 어쩌면 정말 냉철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말하는 게 좀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M2가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M2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그 돈의 총량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통화량 지표죠. 즉 시중에 풀린 돈이라는 뜻인데 이 전 세계에 풀릴 수 있는 돈의 총량이 현재 상승 중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아래에 보면은 ISM 지수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ISM PMI 지수가 50 위로 올라서면요, 경기 회복 신호로 흔히들 해석이 되는데 현재 이 ISM PMI 지수가 보면은 마지막 3월에 발표된 게 52.7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거 사례들을 보면요, 항상 PMI 지수가 막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 주식시장도 같이 상승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똑같은 상황으로 횡보 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현재 뭐 이란 관련한 전쟁 상황이 PMI 지수를 다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서 이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요, 경제 확장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황으로 저는 이미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2020년에 있었던 이 코비드 사태 이후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거시경제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곧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될 예정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대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심각한 이 전쟁도 결국에는 끝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 영상 주제인 이 클래리티 액트 또한 입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요,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짚고 가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뇌 속에서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 시장에서 주는 공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한 치 앞만 보게 하고 이 두 수나 세 수 앞을 못 보게 막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너무 그런 시장의 악재, 그런 뉴스들에 너무 막 사로잡히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주식은 항상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마지막에도 보면은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면 지표가 다 괜찮기 때문입니다.
현재 ETF 자금 유출은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동시에 매주 엄청난 양의 기관 채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핵심은 이 클래리티 액트라는 기반이 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 시장이 약간의 추진력만 줄 수 있다면요, 완벽한 폭풍우처럼 상승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준 의장과 함께 2026년 미국의 금리 인하 예상은요, 사실 없다가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데요. 보시면 금리 인하 0회를 예상하는 게 40.4%, 그리고 한 번이 25%, 그리고 두 번 인하할 것이다가 21%, 뭐 세 번은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4월 10일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것을 보시면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영어로 돼 있어서 그냥 요약을 해드리자면,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에 연준이 두 차례의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로는 이 중앙은행이 공급 측 요인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임금 압력이 제한적인 데다가 이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 중이라서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거라고 합니다. 뭐 말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이 공급 측 인플레이션을 크게 보지 않으려는 연준의 성향, 그리고 임금 압력 부족, 또 정치적 압력을 고려하면 올해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EO죠. 요즘 굉장히 얼굴을 자주 보여주시고 계신 분인데,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뭐 이때다 싶었는지 이 베센트의 암호화폐 법안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이게 그 지지한다라는 기사인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4월 말에 있을 그 클래리티 마크업 때를 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클래리티 관련 시장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살짝씩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투자하시면서 이런 그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려고 내보내고, 그리고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뉴스에는 좀 둔감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력들은요, 또 언제 자기네들이 그랬냐는 듯이 이런 그 악재를 호재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뉴스 말고요, 진짜 현재 이 흐름이, 이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캐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